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전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채널은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글쓰기 중에서도 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글쓰기에서 시선이라는 것은 거의 글쓰기의 시작과 끝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쓰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혼자서 일기장에 쓰는 글쓰기도 글쓰기고, 뭐 블로그에 쓰는 글쓰기, 뭐 칼럼 쓰기, 잡지에 뭐 에세이 쓰기, 책 쓰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글쓰기의 범주에 들어갈 텐데, 적어도 우리가 어떤 글을 좀 잘 쓰고 싶다, 혹은 글쓰기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의 글쓰기는 혼자만 보는 글쓰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 글을 읽는 독자가 한 명 이상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글쓰기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글쓰기에 사실 가장 처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또 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잘 쓴 글이란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못 쓴 글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읽기에 좋은 글인가, 누구에게 잘 쓴 글로 여겨지고 싶은가, 이게 사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잘 쓴 글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잘 쓴 글처럼 보이는 글, 누군가에게는 좋은 글,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고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글, 그런 글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정말 우리 어머니나 나의 친구나 나의 애인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글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교수님들이나 뭐 기자분이나 혹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식자층에게는 굉장히 가치 없는 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런 특정한 학문 영역의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글이 정작 뭐 내 친구나 나의 애인이나 나의 가족이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사실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잘 쓰고 싶다. 이제 글쓰기를 좀 해 보고 싶다. 나름대로 어떤 좀 널리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글을 누가 읽는지를 항상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출판계에서 출판사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분들이 책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신문사 칼럼 같은 논쟁적인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책을 출간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이 읽기에 딱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고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 뭐 성인들의 평균 독서율이라는 게 보통 뭐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잘 읽지 않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대부분의 독자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독해력이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독해력과 상당히 비슷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책을 읽는 때가 학창 시절이니까, 그 학창 시절 중에서도 한 중학생 정도가 굉장히 책을 재밌고 쉽고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가 흔히 말하는 이제 출판 편집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 독자층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선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등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문단의 심사위원들이나 문단의 평론가나 문단의 작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글을 써야겠죠. 그분들의 취향에 맞는 신춘문예에 당선된 소설로 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수준에 맞는, 그분들이 좋아할 글을 써내는 것이 사실 등단의 목표잖아요. 내 친구나 뭐 내 애인이나 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아무리 쓰더라도 결코 문단에 통과할 수 있는 글로 바로 이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특정한 문학 잡지에서 뭐 신인으로 당선된다든지, 아니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한다든지, 이런 거랑은 또 좀 상관없는 게, 그렇다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말 널리 읽히는 재밌는 소설이 과연 그런 문단에서 좋아하는 문학과 일치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흔히 말하는 웹소설 막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뭐 수백만 명의 대중들이 좋아하고 정말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그런 웹소설 이런 것들이 그 문단의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소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글쓰기는 그런 문단의 어떤 문학인들이 인정하는 문학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문학이고 나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런 소설들과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어봐야 그 독자들에게 맞는 그 독자들의 시선에 어울리는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인문학 책을 썼었죠. 청춘 인문학, 뭐 분노사회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어렵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약간 뭐 논문 같다, 학술서 같다, 사실 좀 읽기가 쉽진 않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식자층, 그래서 약간 지식인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인문학에 관심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분들도 읽었을 때 좀 '아 기발하다. 약간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싶어 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그런 식자층의 인정은 사실 좀 갈수록 별로 바라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뭐 나의 애인 아니면 뭐 평소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내가 책 한 권 내가 쓴 책이다 건넸을 때 좀 '그 책을 즐겁고 감동적으로 읽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깐 글 쓰는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예전에는 되게 글을 좀 어렵게 썼었다. 뭐 관념적으로 썼었다. 글 한 문장 한 문장이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 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이런 평가도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쉽게 공감하며 읽을 수 있다 이런 또 평가를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도 제가 스스로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르게 설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글이 읽혔으면 하는 사람들의 범주, 그 사람들의 스타일, 그 사람들의 성향, 그 사람들의 종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 글쓰기 스타일도 달라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뭐 글을 잘 쓰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 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그것부터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아무나 잘 읽었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렇게나 써서 아무나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글쓰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책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이 10만 부 팔린 책이 3 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이 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 책은 좋아하지만 똑같이 10만 부 팔린 다른 책은 그 독자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독자들이 내 글을 좋아할지를 딱 상정을 해 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뭐 글쓰기 연습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글쓰기를 이어나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목표 의식과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양한 글을 쓰는 편이에요. 다양한 매체에 좀 여러 종류의 글을 써온 편이어서 더 그런 독자들의 어떤 시선에 따라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 온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일간지 칼럼에 실는 글도 있고 또 어떤 글은 뭐 학술지에 쓰는 거의 학술 에세이에 가까운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요. 뭐 문학 잡지에 평론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SNS에서 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편안한 에세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소설을 쓰거나 뭐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되게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한편으로는 되게 본능적으로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짐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읽기에 어떤 좋은 어휘들을 고르고
좋은 진행 방식을 좀 감각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의 독자에게 맞는 그런 글쓰기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못 쓰고 독자들이 바라는 내용만 쓴다, 이런 게 전혀 아닌 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당연히 씁니다. 하지만 이게 뭐 학술서에 실리는 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은 그걸 전제해 두고 되게 좀 어려운 개념들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반면에,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인문학 전공자들이 아니어서 그 '모를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개념들을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쓰기도 하는 거고, 또 그런 인문학적 개념 자체가 별로 중요한 글이 아니면 아예 그런 개념어들은 쓰지 않고 그냥 저의 경험으로 다 풀어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 개념 중에서 뭐 영원획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술서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쓴다면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서 또 저의 해석을 더해서 그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철학 교양서에 쓴다면 처음부터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써야 만 되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뭐 니체니 영혼핵이니 철학 개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세이를 쓴다면 그냥 그 개념을 풀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 가지고 그냥 풀어내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영혼핵이라는 개념 자체를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층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선을 설정하는 것이 글쓰기에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모든 주제 글쓰기 편 중에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